나 진짜 죽을까 고민했어. 58세의 어느 전직 대기업 임원이 술잔을 기울이며 꺼낸 말입니다. 이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셨나요?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거나 퇴사한 5060대 사이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늘 회사에서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된다고 배워왔잖아요. 평생을 회사에서 보냈는데 어느 날 명함도 지위도 할 일도 사라지고 나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하는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 58세 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퇴사 전까지는 성공한 사람이었대요. 부하 직원 수십 명, 연봉 억대, 회사 카드, 출장비, 외부 미팅, 대접받는 자리. 그게 다였죠. 문제는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모든 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첫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회의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괜히 넥타이를 맸대요. 아, 나는 이제 뭘 하지? 그때부터 숨이 막히는 공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퇴사 후 첫 달엔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만 있었대요. 가족도 힘들어했죠. 아내는 눈치 보면서도 당신 표정이 너무 무서워라고 말했고, 딸은 아빠 제발 나가서 뭐라도 좀 하고 와라고 울먹였답니다. 그날 밤 그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살 바엔 죽어버릴까? 그런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왜?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퇴사 준비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는 연금, 퇴직금, 재테크 얘기만 하시는데요. 물론 돈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 임원님이 말하는 진짜 문제는 내가 어디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까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볼게요. 이런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3가지 정도 소개할게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60세에 은퇴하신 한 대기업 공장장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돈 걱정은 별로 없었어요. 퇴직금이 5억 정도 나왔고 국민연금도 월 150만 원 정도 예상됐으니까요. 그런데 은퇴 6개월 만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요. 왜? 매일 집에서 TV만 보고 술을 마시고 운동은커녕 사람도 안 만났거든요. 나 이제 할 일 없네 하고 생각하면서 무기력에 빠졌는데 그 스트레스가 몸을 공격한 거예요. 병원에서 당뇨 수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혈압약도 추가됐답니다. 결국 그는 뒤늦게 지역 복지관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매일 산책을 하면서 조금씩 회복했어요. 돈이 있어도 삶의 리듬과 목표가 없으면 무너지는 게 은퇴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57세에 명퇴한 은행 지점장 이야기예요. 이분은 직장에서 워낙 깐깐하고 똑 부러지는 스타일이었어요. 부하 직원들 관리도 철저했고 수익 목표도 잘 맞췄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 가족과도 친구와도 소통이 안 됐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다 싫어하는 것 같아. 그게 제일 괴로웠대요. 회사에서는 권위가 있었는데 집에서는 잔소리꾼 취급이니 너무 외롭고 분노가 쌓였대요. 결국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 상대의 말을 먼저 듣자는 연습을 하게 됐고 지금은 아내랑 같이 여행 동호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인상적이에요. 퇴직 후에는 돈 관리보다 관계 관리가 더 어렵더라. 정말 명언 같지 않나요? 세 번째 사례는 59세에 강제 퇴직을 당한 IT 기업 임원 이야기예요. 이분은 퇴사 후 바로 재취업을 준비했어요. 경력도 스펙도 좋으니 당연히 될 줄 알았대요. 근데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대요. 회사는 우리는 젊은 피를 원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했고 심지어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못 뽑겠다는 대답도 들었대요. 그때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한동안 방황하다가 결국 과외 컨설턴트로 전향했어요. 예전 직무 경험을 살려서 스타트업 대상 컨설팅을 하면서 소득은 줄었지만 존재감을 되찾았대요. 돈은 반토막 났는데 자존감은 2배로 늘었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이분 이야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퇴직 후엔 내 값어치를 새로 정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직함이나 연봉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무슨 가치를 주느냐로 스스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보여요. 퇴직 후 무서운 건 돈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자존감이 바닥나면서 살 이유를 잃는 거예요. 58세 이모님이 죽고 싶었다고 고백한 것도 결국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잃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가 웃을 수 있게 된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었대요. 매일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대요. 하루 30분 산책을 했대요. 작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쓸모 있다는 느낌을 얻었대요. 아내랑 대화가 늘었고 손주 보러 가는 재미가 생겼대요. 그게 살린 거예요. 결국 은퇴 준비란 이런 거 아닐까요? 얼마 모았냐는 질문보다 무엇을 하고 살 거냐를 묻는 것, 얼마 벌 거냐보다 누구와 어떻게 지낼 거냐를 묻는 것, 얼마나 남았냐보다 얼마나 살아있을 거냐를 고민하는 것.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이 퇴직 후가 너무 막막하다고 느낀다면 부디 돈 얘기만 하지 말고 내 일상, 내 관계, 내 역할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그려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58세 임원의 눈물의 기록이 누군가의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서 쓴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으로 퇴사 후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하고 독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팁을 담아 이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퇴사 후 삶이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퇴직 후에 진짜 필요한 건 돈뿐만이 아니더라.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돈만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퇴직금 5억을 받아도 국민연금이 150만 원씩 나와도 무너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반대로 월 100만 원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가르는 게 뭘까요? 바로 생활 구조 설계입니다. 1. 첫째, 생활 리듬을 무너뜨리지 마세요. 퇴사 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는 아침이에요. 회사 다닐 땐 알람 맞추고 옷 차려입고 출근 준비하잖아요. 퇴사하면 그게 사라져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진짜 출근하듯이 나를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실천을 한 분이 있어요. 아침 7시 기상 퇴직 전과 똑같이 8시 산책 30분, 9시 독서 1시간, 10시부터 오전 일정 취미, 알바, 봉사 등 이렇게 출근 시간표를 스스로 만든 거죠. 내가 내 상사다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한 말이 인상적이에요. 퇴직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경영하는 기분이었어요. 팁 꼭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산책하기, 한 가지 오늘 할 일 정하기. 이 세 가지만 해도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둘째,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관계는 돈보다 귀해요. 회사 다닐 때는 동료가 있었죠. 밥 먹을 사람, 술 마실 사람, 하소연할 사람. 퇴사하면요? 다 사라져요. 58세 이모님이 극단적 생각까지 간 이유 중 하나가 이거예요. 나한테 연락 올 사람이 없다는 공포. 은퇴 후 제일 큰 리스크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65세 이상 남성 중 15% 이상이 한 달에 친구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이게 외로움, 우울증, 심지어 자살 위험까지 끌어올립니다. 실용 팁. 퇴직 전부터 회사 밖 인맥을 만들어 두세요. 동호회, 취미 모임, 봉사단체 좋습니다. 나가서 활동할 때는 사람 만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남으면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강의도 추천해요. 수강료가 싸면서도 만남의 장이 됩니다. 실제로 한 은퇴자는 주 1회 바둑 동호회가 나를 살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몇 번 가다 보니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생기더랍니다. 이 감정이 정말 중요해요. 3셋째, 경제 플랜을 현실적으로 다시 짜야 합니다. 솔직히 퇴직금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1015년이면 바닥납니다. 예를 들어 월 250만 원씩 쓰면 1년에 3천만 원, 10년이면 3억이 넘어요. 거기에 의료비, 자녀 지원, 예기치 않은 지출까지.
전문가 팁. 퇴직 직후 지출을 30% 줄이는 목표를 세우세요. 꼭 필요한 고정비부터 검토하세요. 차 바꾸기, 당분간 애노, 큰 집 유지, 유지비 점검, 자녀 지원. 이제는 우리도 노후 준비할 나이라고 솔직히 말해야 해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 금융자산을 전부 합쳐서 현금 흐름표를 만들어 보세요. 모자라는 부분은 알바, 재취업, 임대소득 등으로 보충하는 현실적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 후 돈 문제로 부부싸움이 늘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 당신이 준비를 안 했어? 당신이 펑펑 쓰더니. 이런 갈등을 줄이려면 둘이서 솔직하게 예산회의를 해야 해요. 한 전문가는 퇴직 전부터 부부가 연습으로 월 200만 원 살림을 해보라고 권해요. 의외로 그 연습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넷째, 새로운 일을 찾으세요. 일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에요. 존재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다라는 감각. 58세 이모님도 말하더라고요. 퇴사 직후엔 내 값어치가 0원이 된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는 작은 강의 요청을 받고 강의 한 번 하고 나서 살맛이 났대요. 이 나이에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 그게 살린 거예요. 현실적 팁. 경력 살려서 시간제 강사, 자문위원, 코칭 가능성 탐색하기. 전혀 새로운 분야도 생각해보기. 어린이집 차량 운전, 공공일자리, 지자체 봉사단, 전통시장 배송 알바. 소득이 적어도 내가 일어날 이유가 되는 일이면 충분해요. 실제로 한 62세 은퇴자는 월 50만 원 받으면서 아파트 경비하니까 살 것 같아요라고 했어요. 내가 여전히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답니다. 마무리로 정리해 드릴게요. 퇴사 후 무너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준비했지만 삶을 준비하지는 못했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꼭 이렇게 준비하세요. 규칙적인 일상 설계하기, 관계 유지하고 새로 만들기, 현실적인 지출 계획 세우기, 나만의 일을 찾기. 퇴사라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 시작점이에요. 58세 이모님의 눈물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사례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당신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